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무형자산 한번 보죠. 무형자산의 논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뭐 상각하는 거 있잖아요. 상각한 후에 금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종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되고 개발비가 반드시 나와요. 개발비의 논점을 안 낸 적은 없으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다, 그죠? 형체가 없는데 업무에 사용할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모두. 일단은, 그죠? 무형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식별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 이 식별 가능성은 무형자산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이 되려면요, 그 자원을 통제하고 있고, 경제적 교육에 유입이 기대돼야 되죠? 이 세 가지를 만족한다라면요, 무형자산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부적인 얘기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통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보통 어떻게 문제 출제되는지 이런 문제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닌 것. 아닌 것. 방금 얘기했던 있죠.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됩니까? 개별적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업권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합병할 때, 그죠? 여기 미래 경제적 교육의 유입, 뭐 식별가는 거. 개별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있죠. 사더라도 무형자산으로 그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개별적으로 취득할 필요도 또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권과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딱 하나 알아둔다면 좀 중요한 점이 있죠. 일단은 영업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거는 합병에서 보통 나타나요. 그래서 미래 초과 수익력이라고 하는데요, 뭐 웃돈 준 걸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IFRS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업권이라는 걸 웃돈을 줘서 내가 샀는데 그 영업 권리가 있죠, 한정적이냐 이 말이에요. 내용연수가 한정적이지 않겠죠. 자, 그러면 왜 어떤 건지 영업권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식에서 한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그죠? 자산은 100억이다 이렇게 볼게요. 100억. 그리고 부채는 70억, 자본은 30억. 뭐 이렇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억. 자, 이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필요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가서 합병을 시도합니다. 우리하고 합쳐. 그러면 시너지가 날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뭐예요? 그럴 수 있네? 합해. 그 대신에 기존에 있잖아요. 이 주주들한테 합병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부 가치를 보니까 얼마예요? 부채를 자산으로 갚으니까 순자산은요, 30억 원이니까 30억 원에 사겠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근데 그죠, 그 회사 한성의 주주들은 그죠, 두 가지 경우에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스가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30억 줘, 내가 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실제 자산의 그죠, 장부 가치보다 실제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팔라고 할 것이고, 또 반대라면요, 30억 줄 테니까 팔라니까 아니 나는 못 팔겠어 한다는 말은 장부의 가치보다 실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걸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30억 원에 안 사겠대요. 그래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50억 원 주면 팔겠대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가정할게요. 우리는 장부 가치보다 20억 더 줬지 않습니까? 20억을 왜 더 줬을까요? 20억을 더 주더라도 합치면 미래의 초과 수익력이 날 거라고 보고 20억을 더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합병해 볼게요. 우리 회사가 이 회사를 모든 자산을 인수합니다. 자, 부채도 70억 잡아요. 그리고 현금은 얼마 주겠습니까? 50억 주는 거잖아요. 그죠? 50억 줬잖아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20억 웃돈 더 준 거잖아요. 웃돈은 왜 더 주겠습니까? 웃돈을 왜 더 주죠? 미래 초과 수익이 얻을 수 있다고 보니까. 만져져요? 만져지지 않죠. 이걸 영업권이라고 해서 20억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내부 창출은 안 돼요. 내부 창출 안 되고, 내부에 창출한 영업권 있죠. 내가 오랫동안 일해가지고
회사를, 그죠? 우리가 회사를 영업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영업권 있죠? 그건 안 된다고요. 왜 안 될까요? 자산인식 안 해요. 브랜드 가치 같은 걸 얘기해요. 삼성전자 같은 브랜드 네임 같은 걸 얘기하죠. 왜 안 해주냐면요. 측정을 못 해요. 측정의 신뢰성이 됩니까? 누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거냐이죠. 그래서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 인식 못 해요. 그러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앞에 단서가 붙어야 돼요. 외부에서. 유상으로 사야지 금액이 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유상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예요? 그죠? 영업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점, 영업권은요, 내부 창출은 안 되고 외부에 산 것만 가능. 자산 잡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각 한번 해볼게요. 영업권이라는 부분이 과연 몇 년을 쓸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게 뭐 내용 요소가 한정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가치를, 이 회사를 앞으로 내가 무궁무진하게 뭐예요? 회사에, 그죠? 여러 가지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 연수가 비한정적이에요. 저기 말은 강화상을 안 한다고요. 항상 IFRS 말고 일반 기업 해주는 이걸 그저 20년 범위 내에서 상각한다고 했는데 항상 저는 기분 나빴어요. 아니 영업권이 뭐예요? 어떻게 20년 내에 한정할 수 있는 거냐? 기업이 계속 존속하는 나는 뭐예요? 이런 어떤 그저 시너지 효과는 계속 무한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딱 IFRS는요, 그걸 맞춰가 했단 말이에요. 영업권은요, 내용 요소 없어요. 강화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그죠? IFRS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중요합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과 달라요. 영업권은 뭐입니까? 내용 연수가 언제까지 수익을 창출할 거라는 내용 요소 한정할 수 없다. IFRS는요. 그래서 뭐야? 강가상각 하지 않습니다. 강가상각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손상 여부만 보는 거죠. 가치가 하락한 부분이 있는지만 평가해서 손상 자수만, 그죠? 그걸 해서 평가만 할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 잡았고요. 이론 개념에서. 자, 개발비 볼게요. 개발비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같이 부존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개발, 핵심 개발을 통해서 뭔가 있잖아요. 시너지를, 핵심 개발을 좀 개발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아요. 신약 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 기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1년이 아니고 뭐 프로젝트가 5년,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논점이 되냐면요. 개발이 5년짜리 개발을 한다 할게요. 한 해에 20억씩 투자해서 100억의 투자안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차 연도에 돈이 20억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갔을 때 자산 잡아야 될지 비용 잡아야 될지 어떻게 아냐 이거잖아요. 왜? 이 개발이 성공의 여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5년 뒤에 안다. 5년 뒤 가봐야지 그죠? 이 지출이 자산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지출 시점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죠. 논점이 거리가 된다면 논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우리 회계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연구개발할 거 아니냐, 그죠? 연구개발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를 미래의 성공 여부를 지금 지출할 때는 모르니까 이걸 나눠봐라. 이거 연구 단계하고 뭐야. 개발 단계를 좀 나눠봐라. 나눠서 연구 단계는 말 그대로 뭐예요? 뭐를 개발할 건지를 그죠? 과정을 뭡니까? 탐색하고 평가해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초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류의 활동이라면 얘는 뭐예요? 아직 초기야. 연구비라는 판관비로 다 비용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 할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개발할 건지 선택이 됐다면요. 이 선택된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 활동과 시제품이라죠. 샘플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 지출이 과연 자산의 인식 요건을 만족하냐 이거죠. 만족하지 못하면 뭐예요? 이때 경상개발비라는 비용 처리해요. 그런데 자산의 인식을 만족한다면 드디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이 말이 맞을까요? 내부 창출 무형자산은 뭐예요? 내부 창출 무형자산은 자산을 잡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요거예요. 요 용어가. 무조건 내부 창출이라면 안 돼요. 내부 창출 영업권이 안 되는 거지
내부에서 창출한 개발비 같은 건 내부에 창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내부 창출은 무조건 아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뒤에 다 맞든지 뭐 붙어야 돼요. 내부 창출 영업권이 안 되는 거지. 내부 창출한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 같은 거는요.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점을 좀 구분해서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약간 디테일한 거 볼게요. 근데 지출이 일어났어요. 잘 모르겠대요. 이 지출이 과연 이쪽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 지출이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뭐야? 그죠? 어떻게 봅니까? 연구 단계 지출을 봐서 뭐 비용 처리한다 하시겠죠? 잘 불분명한 거는 자산 처리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비용 처리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산의 그죠 인식 요건은 뭐예요 하면 아주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자산의 인식 요건은 그럼 도대체 뭐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건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궁금하실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언급을 한 거예요.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모호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이 기술이 나타났다 만들었다면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기술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있잖아요. 기술을 실현하고 하려고 할 때 자원이, 그죠? 자원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참고합니다. 뭐 이런 좋은 말만 있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면 무형자산이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요. 뭐 비효율에 의한 뭐 초기 가동 손실이랄지, 그죠? 자산을 운영하는 직원의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은요. 그죠? 내부 창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공개 기출된 문제 보니까 무형자산으로 보고하기 가장 어려운 건 뭐냐 이거잖아요. 바로 보이죠? 무형자산 아닌 거 내부 창출 영업권 안 되잖아요. 바로 나오죠? 이게 정답이고 산업재산권, 시추권, 웹사이트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되겠습니다. 3번 바로 논점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게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요. 내부 창출 영업권 나왔죠. 이거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 맞네요. 맞고. 두 번째,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그죠? 정부에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 저런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그죠? 그것도 맞고.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 그러니까 어떤 지출이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다면 무조건 연구 단계를 본다고 해서 비용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맞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4번이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 뭐를 만들 건지 있잖아요. 도대체 뭐를 개발할 건지를 탐색하는 활동에 따라 가지고 나타난 거는요. 기본적으로 연구비라는 계정으로 해서 다 판관비로 비용 처리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형자산 인식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어렵지 않게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기출된 2018년도, 그죠? 공개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3일은 연구개발에 관련한 총 500억 지출. 새로 개발한 무형자산이 X2년도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연구 및 일개발비에 관련된 X1년도에 비용으로 계산할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 2000X1년도에 500억이 지출했다고요. 이 단계를 보고 비용으로 계산할 금액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볼게요. 연구 단계는 다 비용이죠. 맞잖아요. 그죠? 개발 단계는 개발 단계에서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 요건은 뭐예요? 자산이고 자산 충족 못하면 120억은요. 경상개발비라는 거 비용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개 합하면 420억원이 정답이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취급에 대해서 케이스로 있죠. 문제화한 거 금액적으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그런 거와 관계된 문제네요. 되게 이런 거,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재경과에서는 너무 뭐예요? 텍스트가 너무 좀 정리가 안 돼 있어. 너무 막 읽어내고, 그죠? 뭐, 제가 영어 직독직해 하는 것 같아요. 직독직해. 영어로 막, 그죠? 읽어가지고 해석을 막 되게, 그죠? 고려해야 될 생각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항공기 엔진 개발, R&D 비용이 총 120억이죠.
나간 거예요. 120억 나가죠. 이 중에서 연구 단계는요. 연구 단계에 지출한 건 요 70억. 나머지 50억은 개발 단계에 지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억 개발 단계. 상기의 개발 단계에서 요 지출한 20억은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럼 20억은 뭐예요? 요 중에서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될 것이고 3억 원은 뭡니까? 자산 인식 요건을 만족한 개발비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상용화 대가를 예쳐되고 R&D 관련해서 엑셀 연중 단계 비용으로 처리할 거면 요거는 자산 인식 요건 못했으니까 20억 경상 개발비. 연구 단계는요. 연구비라는 거 두 개 합하면 90억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죠. 전부 다 뭡니까? 이런 류의 문제를 그저 구체화해서 그냥 금액으로 숫자로 그냥 제시한 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올 것이고 또 치사하게 내면 삼각 같은 거 해서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얼마냐 이 정도가 무형자산에 나오는 두 문제의 패턴입니다. 별거 아니죠? 이 파트는 무조건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에 관련 재산권이죠. 4대 산업재산권이 특허, 의장, 실용, 실한, 상표권 이렇게 됩니다. 요 4개가 뭡니까? 산업에 관계된 재산권이고 이게 저작권을 붙이면요. 지적재산권이 바로 5개가 지적재산권 보호 이렇게 되죠. 5개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특허권은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20년이 뭐예요? 일반적인 있죠. 우리가 배타적인 보호 기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상각은 우리 유형재산과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건 뭐죠? 차이가 나는 것은 잔존가치는 무형재산은 없는 걸로 하고 상각 내용요소는요 똑같습니다. 법률적 내용요소와 경제적 내용요소 중에 적은 것을 내용요소로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한정된 건 어떻게 됩니까? 무형연수가 한정된 거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내용요소로 하고 무형자산의 소비 형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면 정률법이 원칙이 아니죠. 뭘로? 정액법 강제하는 거잖아요. 정액법을 강제하는 거고 그죠? 여기도. 그리고 이제 영어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한정적, 내용요소가 비한정적이라고, 그죠?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각하지 않는다, 그죠? 이 점을 꼭, 그죠? 논점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폐기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인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각에 관계된 거예요. 간단하게 나오니까 되게 뭡니까? 실제는 뭐야? 이 문제가 되게 길어요. 막 엄청나게. 이런 정도 문제면 실제 문제 보면 한 페이지 하나 나와요. 이렇게. 한 페이지 하나 나오는데 제가 그죠?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오더 쳐서 그냥 줄여가지고 그냥 편집을 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연구활동 관련 12만원, 그 다음에 10만원하고 12만원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상각을 하고 난 후에 개발비하고 산업재산권에 각각 얼마냐 이거네요.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연구 관련, 이거는 비용이죠. 그죠? 이건 비용이고. 연구 관련 활동 관련해서 12만원은, 그죠? 개발 활동에 소요된 요거는 12만원 중 3만원은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지출되었고, 나머지 9만원은 10월 1일 지출되었고,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동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에 있는 이쪽 금액이 10월 충족하였으며, 그럼 요거는 개발비는 9만원, 3만원은 4월 1일부터 9월 갑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요 3만원은 뭐예요? 3만원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뭐만? 12 중에서 얼마만큼이? 나머지 9만원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뭐예요? 충족하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동일자부터 사용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만원, 12 중에 3만원은 경상개발비고 9만원은 뭐예요? 개발비로 인식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그런데 3일은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6천원이고 개발비와 산업재산권은 취득 후 그거 볼게요. 그러면 산업재산권은 언제 취득한 거죠? 산업재산권은 언제 취득한 겁니까?
10월 31일 날 취득한 거잖아요. 여기 산업재산권 특허권에 해석하면 돼요. 10월 31일 날 6,000원 주고 취득했다 이 말이죠. 상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상각할 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취득원가는 6,000원이 돼야 되지. 6,000원 이렇게 되죠. 그죠? 산업재산권은 그죠? 연말에 샀으니까 6,000원이 맞는 거고 지금 개발비가 요거잖아요. 그죠? 개발비만 가지고 있죠.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지저분한 문제네요. 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개발비는 지금 취득원가가 언제냐면 X 1년도 10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그죠? 이제 취득했죠. 얼마에 취득했을까요? 9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상각 해볼까요? 자, 상각은 5년 정액이네요. 그럼 9만 원 곱하기 뭐예요? 5분의 1에서 지금 사용한 일수는요. 12분의 10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이니까 3개월이잖아요. 그죠? 네, 3개월. 이렇게 되면 요 금액이 얼마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4,500원? 4,500이 상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각한 후의 금액은요? 85,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2번, 3번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글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 실제 보면 더 복잡해. 제가 나름 줄였는데 이거예요. 하여튼 나름 많이 좀 국어 실력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되겠죠? 근데 눈치껏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9만 원이 뭐예요? 9만 원이 자산된다고 하면 상각한 후의 금액이 9만 원보다 큰 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 뭐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산업재산권이 취득원가가 뭐예요?